양봉 리얼비보입니다. 자, 오늘 9월 셋째 주 Q&A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아이디 홍성훈인의 구기자 팜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합봉할 때 여왕이 2마리인데 그냥 합봉하나요? 한 마리를 인위적으로 없애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합봉을 한다는 거는 다른 통을 하나로 합치는 거니까 당연히 여왕벌이 2마리 이상이겠죠. 이거는 이제 무조건 한 마리를 없애주셔야 돼요. 뭐 3통을 합봉하든 4통을 합봉하든 2통을 합봉하든 여왕벌은 합봉할 때는 꼭 한 마리만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한 마리만 실한 놈만 남겨주시고 나머지 한 마리는 뭐 죽이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디 강태신님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현재 개상벌인데 아래통에는 단상에는 7장 정도 있고 개상에도 6장이 꽉 차 있다네요. 아, 지금 추운데 많이 있네요. 또한 아래통, 개상통에도 둘 다 봉판이 많이 있는데 이 시기에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냥 개상통으로도 월동을 날 수 있나요? 여기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답변하기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개상으로도 월동은 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개상으로 월동을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월동으로는 잘 안 나죠. 이게 관리 방법이나 기술의 차이도 있을 거고 또 그 온도의 차이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개상으로는 월동을 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다들 단상으로 내려서 나시고요. 따라서 월동을 날 거면은 단상으로 내려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에 7장 아래 6장이라 그러셨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부분은 벌들이 알아서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10월 말쯤 되면은 만약에 단상에 지들이 알아서 꽉 차 있다. 그러면은 단상으로 월동을 놔주시고 10월 말 요렇게 돼가지고 많이 내려갔는데도 아직 개상에 뭐 한두 장 정도 남아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개상으로 월동을 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두 장은 다른 약분에다가 보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개상이랑 단상 둘 다 봉판이 많다 그러셨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10월까지 뭐 다 안 내려가면은 한두 장 정도 남은 거는 합봉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오기 전에 그냥 그 봉판과 벌이 그대로 있는 채로 좀 약분에다가 이렇게 벌보태기를 해가지고 군세 고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맘때 개상이 있는 거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 그래야 되나? 뭐 해결을 하시면 제일 좋고 또 다른 봉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고요. 아이디 정욱최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벌통 안에 넣어둔 화분떡에 곰팡이가 하얗게 폈는데 이거 빼서 버려야 하나요? 질문을 주셨는데 예, 그렇게 하얗게 폈으면은 빼서 버려주시고요. 대신에 그렇게 필 때는 화분떡이 딱딱하게 거의 굳었을 거예요. 그 곰팡이가 핀 부분은. 뭐 가끔가다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곰팡이가 핀 부분은 대부분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고 딱딱한 부분은 다 이렇게 뭉텅뭉텅 손으로 해가지고 버려주시고 만약에 화분떡을 큰 뭉텅이로 넣어 놓으셨으면은 겉에가 테두리가 이제 곰팡이가 피고 딱딱하게 굳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전부 다 버리지 마시고 그 곰팡이가 피고 딱딱해진 테두리만 버리신 다음에 안쪽에 있는 거는 먹이시면 됩니다.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곰팡이가 안 폈으면은. 오히려 발효가 돼야지 얘네들이 소방에도 저장을 안 하고 또 벌들이 바로바로 애벌레한테 먹일 수가 있어서 화분떡은 이게 좀 발효를 시켜서 일부러 발효를 시켜서 먹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곰팡이가 안 폈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먹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아이디 이경순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취미양봉을 합니다. 꿀을 떠서 병에 담았는데 하얀 크림 같은 것으로 두껍게 생겼어요. 이건 무엇일까요? 먹어도 괜찮은 건지요? 감사합니다.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그 크림이 생겼으면 좋은 경우 하나 있고 나쁜 경우가 하나 있어요. 확률이 반반인데 일단 단서가 취미양봉을 하셨다 그랬고 좀 두껍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이제 추측하기에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크림이 이제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경우에 생기는 건데 하나는 꿀이 이제 완숙이 이제 많이 숙성이 돼가지고 농도가 굉장히 짙을 때 그때 채밀을 하면은 이 채밀기에 꿀이 탁탁 부딪히고 또 병에 담기고 그러면서 마찰열이 더 많이 생긴다 그래요. 그 마찰열 때문에 병에 부어놨을 때 기포가 뽀글뽀글뽀글 올라오는데 그 기포들이 이제 공기층을 형성하면서
크림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꿀이 숙성이 많이 돼가지고 꿀끼리 뭉치는 성질이 강한데 그 꿀 사이에는 공기 기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오히려 좋으면 좋았지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요거는 이제 나쁜 건데, 꿀을 떴을 때 숙성이 덜 돼서 그 수분이 20%가 넘어갈 때, 20% 이상일 때 이런 식으로 상단에 크림 같은 게 생기기도 합니다. 요거는 꿀이 수분이 20%가 넘어가면은 알아서 발효가 돼요. 안에 있는 효모들 때문에 막 알아서 발효가 되는데, 그게 발효가 되면서 뭐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위에 이렇게 그 기포나 크림 같은 게 뜨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크림이 생긴 거면은 잘못된 겁니다. 딱 뚜껑을 열었을 때 막 시큼한 냄새나 포도주 같은 냄새, 이런 알코올 냄새가 확 날 거고요. 먹어봤을 때도 맛이 엄청 시큼해가지고 더 이상 못 먹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대표적인 이 두 가지인데, 이제 제가 뭐 다른 양봉을 오래 하신 분들에 비해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숙성이 많이 돼서 크림이 생긴 거는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이제 숟가락으로 몇 번 떠내고 그 정도로 이제 뭐 얇게 좀 이렇게 생기는데, 발효가 되면은 이 기포가 막 이만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두껍기도 하고 또 취미로 하신다니까 숙성을 좀 안 된 꿀을 따가지고 아마 발효가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고 또 꿀을 뭐 보관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경수님께서 직접 판단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그 병을 따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리고 시큼한 냄새가 나면은 바로 이제 발효가 된 거니까 버리시면 되고, 시큼한 냄새가 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드셔보세요. 시큼한 맛이 나면 버리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말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이디 김승현님, 쌍태김님, 신영노님, 국성이님, 정현주님께서 이제 타임오일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사용법이나 구매처나 뭐 용도 이런 걸 질문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조금 대충 설명드렸나봐요. 일단 첫 번째로 타임오일이라는 거는 에센셜 오일의 종류로서 주된 사용처는 사양에게 곰팡이를 피지 않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양에게 타먹이면은 부가 효과로 노제마병을 또 어느 정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법. 이거는 뭐 정해진 사용법이 딱 없어요. 뭐라 그래야 되지? 민간요법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뭐 몇 리터에 몇 방울을 넣어라, 몇 리터에 몇 미리를 넣어라, 이런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기준을 이렇게 몇 대 몇의 기준을 설정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대충 뭐 두세 방울, 한두 방울 요렇게 넣는 걸로 감을 잡아서 쓰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에서 나온 판단으로는 제가 사양액을 한 번 탈 때 한 6말 정도를 탑니다. 6말이면은 한 말에 20리터라고 치면은 120리터 정도 되잖아요. 그거에다가 대략 2방울 넣습니다. 많이 넣어봐야 3방울. 이제 뭐 평균적으로 2방울 정도 넣으면은 딱 맞아요. 냄새도 조금 나면서 이제 곰팡이도 안 생기는 그런 효과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확히 몇 대 몇의 미리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사양액이 페트병으로 한 병 되거나 너무 적다 그러면 딱 한 방울만 이렇게 떡 떨어뜨려 주시고, 또 만약에 저처럼 한 6말 그렇게 한 번에 탄다 그러면은 한 두세 방울 요 정도로 생각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 제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은 한번 많이 넣어보세요. 많이 넣어서 딱 보잖아요. 제 경험이에요. 이거 가지고 효과 있겠어, 두세 방울 가지고 효과 있겠어 해가지고 많이 넣었다가 사양 위에 그 타임오일 기름 둥둥 뜨고 막 뚜껑 여니까는 후라브노 한 10,000개 넣어놓은 그런 코를 찌르는 싸한 냄새가 팍 나고 막 이거 벌 먹였다가는 진짜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제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은. 그리고 제가 이제 방울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야 이거 방울을 어떻게 넣어? 라고 생각하셔서 요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요 병을 갖고 왔어요. 제가 쓰는 타임 오일이고요. 보세요. 지금 여기 찰랑거리죠. 이게 써도 안 줄어들어요. 한 병에 6,000원인가 그런데 써도 안 줄어듭니다. 제가 지금 2년 채 안 됐나 그런데 그동안 쓴 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넣으니까. 이게 한 방울 두 방울을 넣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액이기 때문에 애초에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이 이렇게 돼서 나옵니다. 뚜껑이 이렇게 돼서
보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알아서 이제 한 방울 두 방울 흐를 수 있도록 나옵니다. 일반 물병 뚜껑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방울로 조절이 되도록 뚜껑이 아예 특수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믿고 이제 요런 설계까지 믿고 한두 방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처. 구매처는 그냥 네이버에다가 타임 오일이라고 치세요. 그러면은 네이버 쇼핑에 그 상품이 많을 거예요. 이름이 대부분 타임 오일, 에센셜 오일 이렇게 같이 써 있어요. 어느 회사에 어느 판매처에 뭘 사든 똑같습니다. 뭐 병이 이렇게 완전 똑같을진 모르지만 일단은 다 요런 타임 오일이 오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데서 선택을 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고로 사용하실 때는 유밀기나 봄에는 피해주세요. 이게 괜히 유밀에 섞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애초에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에센셜 오일이라서 입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검출됐을 때 여기에서 과연 어떤 성분이 검출될지도 모르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이 드시는데 우리가 알아서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봄에는 요거를 안 타고 이제 여름에 꿀 다 뜨고 나서 여름부터 이거를 타서 주기 시작합니다. 또 여름부터 타서 주기 시작하는 이유가 여름에 감로 중독이랑 노제마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소화불량 이런 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또 요걸 타서 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의 세 번째 Q&A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추석인데 여러분 추석에 잘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힘내서 이제 양봉 마저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얼비보였습니다. 양봉.